오늘은 특별히 아시아투데이의 논설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김인석 실장님 많이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오시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뭐 신문사에서 이제 기자 생활을 하고 이제 정년퇴직을 했는데, 예. 이 보통 같은 주제로 연달아서 칼럼과 사설을 한다는 건 그 신문사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예. 생각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예, 되겠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검색을 해봤더니 바로 아르헨티나 대선과 관련돼서 연달아서 칼럼을 3회, 그 다음에 외부, 그러니까 또 독일 디벨트지 전 편집장 칼럼, 또 사설까지 예. 연달아 4개의 꼭지로 아르헨티나 대선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전면 배치를 하셨더라고요. 예. 저 다른 신문에서 이렇게까지 뭐 열정을 못 예. 봤거든요. 예. 자, 아시아투데이가 아르헨티나 대선에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일단 아시아투데이가 보기에는 네. 지금 우리가 너무 지금 이제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네. 이제 그래서 상당히 자부심도 높아지고 뭔가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은 그리스라든가 이런 나라를 봐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를 봐도 그렇고 원래 쌓기는 어려운데 네. 무너지는 거는 항상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정치의 흐르는 방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얼마 전에 왜 민주당에서 뭐 청년들을 약간 비하해서 네네네. 돈만 주면 네네. 좋아하는 것처럼 막 네. 그렇게 그래서 당장의 이익만 따지는 멀리 내다보거나 또 자기도 자기지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가야 좋을지 이런 건 따지지 않고 그것이 비록 나중에 더 부메랑이 돼서 독이 될지언정 네. 당장 달콤한 것들을 자꾸 정치권에서는 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유권자들도 네. 사실은 깊이 있게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뭐 얻는 데만 신경 쓰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되겠다. 네네. 그런 걸 보여주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게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남미에. 그래서 네. 거기에 새로운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서 오호. 그거를 좀 부각을 좀 시키고 싶어서 했는데 마침 네. 그 정치적 지형까지 바뀌어 네. 보니까 그렇죠. 이걸 좀 부각해서 좀 우리 네. 국민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제목을 봤더니 아르헨티나 국민이 온몸으로 배운 교훈 우리도 깨쳐야. 이게 실장님 직접 쓴 칼럼 제목이고요. 또 외부 칼럼입니다. 이건 전문가 칼럼인 것 같은데 김영용 칼럼이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얻는 교훈. 그리고 사설로 또 좌파 퍼퓰리즘으로 망했다 깨어나는 남미 우리도 교훈 삼아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아르헨티나 대선의 결과가 어땠길래 아르헨티나 대선을 이렇게 연달아서 쓰셨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 지금 이제 그 이전에는 페론주의라 그래, 페로니즘이라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달콤한 뭡니까 국민들한테 무상복지, 무상의료 막 이렇게 해주고 뭐 그런 걸 말하자면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런 무상 시리즈를 굉장히 많이 하다가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봤자 결국은 이 재정 적자를 가지고 세금은 별로 못 거두면 자꾸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에 시달리고 인플레가 100% 넘어가고 이러면 200% 이러면 그건 슈퍼 인플레, 초인플레죠. 초인플레죠. 우리 생각에도 지금 한 10%만 돼도 인플레가 사람들이 난리인데 그게 이제 100% 이러니까 결국은 반이 뜯겨나가는 거 아닙니까? 실질 가치가. 그런 말이 있대요, 보니까. 자, 이 상품의 가격이 언제 싸져요? 그랬더니 지금이 싸다. 왜냐면 10분 있다가 지금 오를 거니까. 옛날 독일에 버스를 탈 때와 내릴 때 버스 요금이 달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정도로 심각한데 이걸 우리가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반성이 이게 왜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달콤한 걸 이렇게 먹다가 어느 날 안 주면 화를 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당연한 걸로 여기고. 그런데 남미에서 그걸 비판하던 경제학
교수 출신의 하비에르 밀레이라는 친구가 밀레이 그 저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결선 투표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패론 그러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독일 디벨트 편집장을 하는 라이너 지텔만 박사 이 양반이 저랑 좀 개인적 친분이 좀 있어가지고 이 양반이 글을 갖다 우리가 받아서 한 번씩 이렇게 싣고 있는데 그걸 보내왔어요. 오, 그 주제로.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엄청나게 그 자유시장 경제를 주창하는 그런 그 싱크탱크들이 엄청난 노력을 했고 그걸 갖다 미국에 있는 말하는 싱크탱크의 싱크탱크쯤으로 불릴 수 있는 트라스 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남미를 위한 어떤 개혁 그런 구호를 내걸고 그 지원을 갖다가 꾸준히 해줬고 그 싱크탱크들에 그래서 이게 그런 게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이제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실을 맺어서 이제 결선 투표에서는 페로니즘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자각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사실은 그 대통령이 된 거 페로니즘을 이게 나쁘다는 걸 알고 지지를 몰아주는 데까지 성공한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러나 이제 앞으로 할 일도 이제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거죠.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은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 그 밀레이 설명 좀 해주세요. 밀레이가 어떤 공약을 내는지 국민들이 박수를 치나요? 일단은 여러분이 일단 하나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신문 언론에서 잘못된 것 가운데 하나가 극우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아니 밀레이 지금 거의 뭐랄까 트럼프보다 더 이상한 사람. 그런데 아주 이상한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극우로 모는데 이제 평소에 듣지 못하던 패소와 절패라든가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추진한다는 의미에서는 급진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이 극우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제일 먼저 떠올리죠? 어떤 인물? 극우가 많죠? 예를 들면 역사상에서 히틀러? 예를 들면 국가주의와 극우는 약간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떠오를 수 있죠. 그래서 극우 우리가 이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측과 전체의 의사를 막 덮어 씌워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래야 된다는 그러니까 지금 왜 민주당이 개딸 전체주의 그래서 비판받는 것도 다른 의견을 허용하지 않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쪽은 극자는 아니죠. 제가 보기엔 극자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실은 하비에르 이제 밀레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를 아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놓는 공약이 첫 번째는 그 인플레를 잡기 위한 방법으로 달러라이제이션, 패소화를 철폐하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 잠깐만 제가 잠깐만요. 왜냐하면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약간 패소화는 우리나라의 원처럼 아르헨티나의 통화죠. 그런데 이 거꾸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원화 없애. 우리 달러 쓸 거야. 달러로 기준을 할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죠. 그게 가능한가요? 일단 그게 이제 헌법부터 고쳐야 되고 복잡한 모양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지지를 받아서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근본이제라고 그래서 1달러당 금매돈수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달러 가져오면 언제든지 지불해 주겠다. 그런 거에 근거한 화폐였다가 나중에 그 닉슨 때 이게 1972년인가 하여튼 그때 이제 불태환 아무것도 고쳐주니까 그냥 발행만 그런 게 없어진 화폐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런 시스템일 때 그러면 각 나라마다 어떤 나라는 통화 관리를 좀 잘하는 나라가 있고 팽창하지 않도록 그래도 인플레가 어느 정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나라가 있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 나라가 있다 할 때 그럴 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면 남미처럼 이런 아르헨티나처럼 그럴 때 뭐가 제안된 경제학자 미제스라는 분이 제안한 건데 일단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나라의 화폐로 바꾸고 그러니까 달러라이제이션 경우에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계획을 한다. 예. 다른 방식으로. 그런 제안을 했는데 사실 그 제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경제학 쪽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예. 이게 어떤 그 민족 감정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남미의 특유의, 예를 들자면, 예. 이거 이 달러를 만약에 하면, 예. 완전 미국이라는 곳에 우리가 종속되는 거야. 이렇게 뭐 공격받을 좌파라고 막 좌파들 공격할 가능성은 없나요? 근데 거꾸로, 네. 페소화가 너무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예. 거기에 부자들이라든가 힘 있는 권력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공식 달러로 바꿀 수 있는 데까지 바꿔서 가지려고. 그렇죠. 누가 공식 권력자들이 다 달러 갖고 있겠지. 그렇죠. 페소 갖고 예를 들면 페론 치하에서 권력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럴 때 그 바꿔주는 그 정도를 네. 권력을 가진 측근이라든가 그 근방 사람들은 더 편하게 해줬어요. 실제 한 일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사실은 맞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현지에서의 상황을 우리가 모르니까 야, 그거 완전히 진짜 뭐 과격하고 이상한 사람 아니야? 어떻게 자기 나라의 통화를 달러로 그냥 바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는 아예 이 휴지 조각이 거의 된 페소를 인정하지 않고 원래 안 거래도 다 달러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차라리 그걸 양성화해서 극약 처방이라도 그렇게 하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 거고 그게 이제 그냥 하루아침에 국민들을 설득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래서 이게 차라리 낫다고 아까 그 싱크탱크 이야기 했는데 밀레이가 끊임없이 계속 주장을 해온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그런 언론들이 사실은 또 특히 좌파 언론들이 일부러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너무 그런 사람이 제목이 것처럼. 이렇게 해요. 뭐냐면 아니 당선된 후 온건해진 밀레이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안 그래도 거기에다가 뭐 장기 매매 뭐 허용 뭐 이런 것도 써놨던데 그거는 얼핏 그건 이렇게 싶은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주장은 자기가 그런 걸 선호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도 싫어할 수 있지만 개인의 권리를 워낙 존중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그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오해를 좀 안 하면 좋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만약에 페소화인데다가 그 국채를 발행해갖고 중앙은행이 막 적자인데도 국채 발행해갖고 중앙은행이 인수시키면 인수시킨 쪽쪽 통화가 늘어나갖고 인플레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몇백 프로. 근데 그거를 막는 방법으로 근본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아예 그 정부 스스로 국채 발행하는 길을 갖다가 묶어서 없애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실장님 칼럼을 보면 진짜 아르헨티나가 진짜 강국이었더라고요. 이탈리아의 소년이 우리 알잖아요. 부자의 나라로 가야 돼. 그러고 간 곳이 아르헨티나다. 엄마 찾아 산말리. 엄마 찾아 산말리가 엄마가 가난한 이탈리아에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애들 키우고 하는 방편으로 부자 나라에 일하러 가는데 그 나라가 아르헨티나. 그 당시에 세계 5위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5위로 갈 수 있었던 가장 근본 원인이 자원이 그만큼 대단한 나라였거든요. 그게 왜 스페인하고 한참 힘이 좋고 스페인이랑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힘이 영국이나 하는데 더 셀 때 식민지 북아메리카 아니라 남아메리카를 차지한 거는 거기가 더 자원이 풍성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특히 아르헨티나는 아예 거의 백인 위주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페인 쪽의 어떤 백인 위주의 나라.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쫄딱 망하게 되고 심지어 뭐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그 석유를 국유화가 그걸로 이렇게 나눠주는 걸로 펑펑 쓰다가 다른 나라 사회주의 도와주러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그게 지금 나중에 그 능력이 안 되니까 무상으로 뭐 해준 안 되니까 결국은 또 마찬가지로 돈 치고 막 하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이 살기 위해서 나라를 탈출하는 그런 나라가 보통 보면 전쟁이 있었을 때 보통 심한 인플레가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나라는 전쟁도 없었는데 베네수엘라가 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남미의 그 핑크타이드 그게 좌파 그게 좀 저물고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도 그
뭐 남미의 대처. 네네. 이런 말들은 마차도 앞에 네네. 마리아 뭐 무슨 네네. 마차도인데. 마차도요. 예, 그 사람이 지금 새로운 또 밀레이처럼 정치적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그 실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남미 완전히 저 핑크 리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완전 정말 그 반미를 목소리 높이면서 그 이 퍼주기 서로 경쟁을 하면서 서로 그냥 늪으로 빠져드는 그런 국가들을 지켜만 봤는데 이제 아르헨티나를 비롯해서 이것이 바람을 일으킬 수 있겠다. 새로운 바람이 이런 가능성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으네요. 그래서 사실은 남미란 데가 종속 이론이 시작된 곳 아닙니까? 저 대학 다니실 때 그러니까 그 유명한 종속 이론. 그것이 이제 반미에다가 소위 말하는 그 사회주의 벨트였던 곳이 지금 이제 국민들이 자각함으로써 이제 그런 바람을 일으킨 게 실은 이제 그 표본이 지금 그 상징적인 사건이 실은 밀레이의 당선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참 겪어보지 지금 약간 그런 직무를 그냥 뭐 얼마 전만 해도 그냥 적자 그거 상관없어. 국간에 뭐 이상한 소리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세뇌돼서 이거 바로 나오네요. 매판자문에 물든 글쎄 뭐 그런 미 제국 파쇼 그게 이제 종속이론에서 나왔던 건데 우리는 그래도 그런 그 미망에서 그래도 깨어났다. 그리고 이제 산업화도 됐고, 그리고 산업화에서 민주화를 거쳐서 그나마 물론 지금 계속 퍼주기 어떤 세력들이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남미가 빨리 그렇게 될 수 있다면 하는 어떤 바람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자, 다 좋습니다. 뭐 남미 그렇게 되는 것 좋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아시아투데이도 이렇게 계속 집중하셨던 것도 총선 앞두고 걱정이 돼서 사실 맞습니다. 그러신 거였고요. 지난번 대선과 지방선거 진짜 저도 안타까운 게 국민의힘마저도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시절이나 미래통합당 시절이나 마저도 묻고 더블로 가였잖아요. 그렇죠. 다들 코로나19 때 너네 100원 줄 수 있어? 우린 200원 줄 거야. 이러니까 국민들이 이 인식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복원이 돼야 될 텐데 자 이제 끝으로 한 말씀 주시면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총선을 앞두고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 예를 들면 건전 재정을 지킬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그 제도 중에 하나가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게 많은 주민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이게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활용도면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미흡하다면 뒤로 미루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 막 없애버리고 막 그냥 특별법 만들어가고 다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 서로가 최소한 다른 형태의 경쟁을 해야지 그걸 다 없애면서 하지는 말아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조금 더 일반화돼 버리면 아까 우리는 뭐 코로나 때 얼마 주겠다. 우리는 그거보다 얼마 더 묻고 더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도박판이 돼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지금 하필 그 경기가 나빠가지고 세수가 줄고 있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데 그러게요. 그걸 원래 국회란 데가 법 만드는 거 더하기 세금 그거 어떻게 써야 될지 얼마 거둘지 이거 따지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그 기능으로 돌아와서 막 돈 더 쓰자는 걸로 마치 세금은 저절로 결국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게요. 아니 도박하는 거 좋아. 자기네들 돈으로 도박하고. 그렇죠. 자기네들 진짜 호주머니에서 내야 되는데 판돈이 모두 다 세금이야. 우리가 낸 세금을 갖고 지네들이 왜 뭐 더블로 가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그거를 좀 자제해 주십사. 그리고 유권자들한테 진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유권자들도
그런 약속을 할 때마다 그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 돈 어디서 나오는 건데요. 네, 물어야 된다는 네,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예. 오늘 아르헨티나 제 대선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참 중요하다. 우리의 지금 코미치 중요하다. 예, 우리 예. 총선 때 또다시 그렇게 되풀이돼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천조가 천조국이 된다. 빚이 빚과 채무가 천조국이 예, 된다. 맞습니다. 라는 그런 뭐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잡기도 하는데 아무튼 뭐 그건 기술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남미라는 나라를 자꾸 보다 보니까 네. 우리는 거기보다 좋아 뭐 이러고 네. 너무 이렇게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 네. 이제 우리도 이제 좋은 그 슬로건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 네, 네. 이제 그렇죠. 책임도 다하고 자긍심도 지닌 네, 네. 그런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네, 네. 제일 중요한 게 네. 역시 우리 경제가 튼튼해야 네, 네. 예, 그런 여러 가지도 해낼 수 있는 거죠. 시장님 예. 오늘 뵙고 뭐 진짜 많은 것도 깨닫고 이렇게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저 오늘 어떠셨어요? 저랑하는. 뭐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 마침 또 나온 김에 실은 제가 김희석의 이색경제 그러면서 했는데 저는 지금 좀 전에 욕하신 자가 이색경제. 이색. 저 농담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개편이 네. 고주필이 오시면서 네네. 또 개편이 되면서 그걸 또 이어가지 못해서 네. 인사차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마침 여기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좀 또 열심히 들어주신 분들한테 네네. 다음에 뭐 할 얘기가 있으면 네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꼭 나와주십시오. 제가 예. 늘 모시고 늘 함께 오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다. 자,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